묻던 난 너의 맘을 잘 알고 있어. 슬퍼 말이 없이 슬퍼 말이 없이. 야! 갱년기네, 갱년기야, 둘이. 갱년기야, 갱년기. 네 표정에 나를. 걔네들 표정에서 나를 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영서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되는 사춘기, 그리고 이보다 더 광풍이 아닐까 싶은 갱년기.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기에 계신가요? 90년대 이전에 비해 결혼 연령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니까 임신과 출산도 함께 늦어지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자녀들의 사춘기를 겪어내는 부모들의 연령도 함께 높아졌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엔 자녀가 장성해서 직장을 갖고 타지로 나가 살거나 결혼 등으로 분가, 독립해서 삶을 꾸린 후 헌신하던 가정에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그동안 가정에서 살림과 육아에 전담하던 어머니들이 갑자기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가족들에게 소외된다는 느낌, 외로움, 쓸쓸함 등을 가지며 존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시죠. 이런 현상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용어는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갱년기와 겹친다는 데서 문제가 커졌던 거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보이는 사랑과 헌신의 양과 질, 온도차가 있기도 하고요. 안타깝지만. 최근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사춘기를 함께 고민하고 잘 겪어내며 성장하려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는데, 이에 비해 자녀들이 부모님의 갱년기에 가지는 관심과 헌신도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사춘기에 대해서 많은 교육학자, 발달 심리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께서 다뤄주셨는데, 그에 비해 갱년기에 대한 고찰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시간에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게, 사춘기와 갱년기는 대체 뭘까? 먼저 사춘기, 무슨 뜻일까요? 생각할사, 봄춤, 때기. 생각이 봄처럼 무르익는 때. 타고난 기질대로 살다가 이 시기에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자신에 대해 또 주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나름의 기준과 판단으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많은 것들에 의문을 갖고 질문하게 되고, 이 시기에는 특히 비판적 사고가 폭발적으로 발달하죠. 또한 왕성한 신진대사와 성장 발달, 육체적 성장에 의한 호르몬 변화 등으로 감정적 혼란도 경험합니다. 또한 갑자기 강해지는 육체적 힘, 그 힘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사고들도 종종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갱년기는 뭘까요? 다시갱, 해년, 때기, 다시 빛나는 때. 제2의 사춘기 갱년기는 호르몬이 마르고 고목화되는 시기라고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사춘기처럼 육체적, 정신적 힘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가 아닌 육체적 힘이 빠지는 시기라는 게 아주 큰 차이죠.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 유난히 감정적 변화에 민감한 디퍼런스들이 있어요. 저는 디퍼런스 학자니까 역시 빼먹지 않겠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공감과 감정적 리액션이 큰 디퍼런스 요소들이 발달한 디퍼런스 소유자는 이러한 시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크게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그 느낀 것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가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요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손들고 자신이 지목되기를 바라는 아이들. 그때 정답을 알고 손드는 아이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 손을 드니까 덩달아 손드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선생님이 대답해 보세요 하면 선생님 질문이 뭐였죠? 하면서 질문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손부터 드는 아이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감동이 되고 막 공감이 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그런데 가끔은 목사님 헛기침해도 아멘, 이런 말씀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해도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유난히 아멘을 좋아하고 혹은 유도하고 즐기는 분이 계시다면 은혜의 감동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하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표출하는 데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다혈과 담즙 같은 외향형. 그 중에서도 다혈질이 발달한 사람들은 왠지 아멘 해줘야 할 것 같은, 왠지 반응을 해줘야 할 것 같은 내적 부담이 작용해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내향형으로 감정적이지 않을 것 같고 좀 무덤덤하지 않은가 라고 싶은 우울질의 경우도 다혈질만큼은 아니지만 감정 변이가 아주 크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상처도 잘 받는데 안 받은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헌신에 대한 억울함과 배신감 등으로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혈질과 우울질, 즉 사교형과 신중형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 변화에 민감하다면 담즙질, 활동의 경우는 일과 사회적 성공 여부에서 오는 감정, 성취감과 패배감, 열등감과 우월감, 특히 분노 감정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액질, 안정형의 경우에는 조용한 반항, 심리적 무기력증 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은 물론이고 갱년기를 겪고 있는 장년들의 경우 예전과는 다른 감정적 변화, 분노 폭발, 무기력증 등이 자주 나타나서 주변 가족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 모든 것을 함께 겪고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자녀는 사춘기, 엄마는 갱년기, 그리고 아빠도 갱년기. 남성들의 갱년기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엄마들에게 나타난다고 알려진 빈둥지 증후군처럼 남성들도 직장에서 퇴직하고 사회에서 조금씩 역할을 잃어갈 때 감정적 내상을 입습니다. 특히 담즙질이 발달한 사람의 경우 일과 사회적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상외로 더욱 크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강한 아버지, 강인한 아버지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아 보이고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기 시작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모습이 더 안타까운 거죠.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적인 모습이라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분명히 아프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갱년기에는 사춘기와 다른 육체적인 통증, 고통이 따르죠. 온 관절이 다 아프고 막 홍조, 발한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 가정은 세 식구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신적, 감정적 전쟁 같은 하루하루.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디퍼런스 진단검사를 통해 자신의 타고난 성향을 알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면서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이때 긍정적이면서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좋아하는 설인과 타인의 아픔을 크게 공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시민이 발달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힘든 시기를 겪을 때는 자신 안에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기도 해요. 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긍정적이고 회복 가능성 있는 그 요소를 일깨워주고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생각이 봄처럼 무르익는 시기, 사춘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머지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 제2의 사춘기라 불리는 갱년기. 이 갱년기는 다시 새롭게 피어날 수도, 고목화되어 시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본인이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끈기 있게 기다려주세요. 회복되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